자, 이번에는 값에 의한 전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값에 의한 전달은 꽤나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잘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를 살펴보시면, 자, 변수가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 원시 타입의 값, 숫자값 80을 할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카피라는 변수를 또 생성하고, 이 카피라는 변수에 이 스코어를 할당했어요. 자, 여기 스코어가 올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스코어라는 것은 식별자 표현식으로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이 값 80으로 여기가 평가가 되겠죠. 따라서 카피에는 80이 당연히 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스코어, 콘솔 로그 카피 해보시면 80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스코어 는 이 꼴이 3개 있는 는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true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스코어에 100이라는 값을 재할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코어는 100으로 재할당이 됐으니까 값이 변경이 될 텐데, 자, 카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질문입니다. 즉, 이 질문의 요지는 여기서 이 문에서요, 스코어를 카피에 할당을 했을 때, 이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 값에도 영향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즉, 여기에 써 놓았는데요, 변수에 변수를 할당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자,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 가긴 갈 것 같은데, 자, 무엇이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지는가가 핵심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요, 자, 여기입니다. 자, 이때, 자, 이 할당문이 실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일단, 이 표현식이 평가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자, 이 표현식이 평가가 될 때, 80으로 평가되긴 할 텐데, 질문의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메모리상에 이 숫자값 80이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 주소를 이쪽에 줄 것인지, 아니면 숫자 80을 새롭게 카피해서, 즉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곳에 전달할지가 핵심입니다. 자, 정답은요, 새로운 숫자값 80이 생성되어져서 변수 카피에 할당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요, 변수에 원시값을 갖는 변수를 할당을 하면, 자, 원시값을 갖는 변수를 할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할당을 받는 변수, 이 경우에 카피가 되겠죠. 할당을 받는 변수에는 할당되는 변수, 이 경우에는 스코어가 될 텐데, 이 스코어가 갖고 있는 값, 즉 할당이 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복사가 되어서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값에 의한 전달, pass by valu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현재 80이 할당되어져 있는 스코어를요, 카피에다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가, 자, 여기 일단 스코어라는 변수에 80을 할당하면 당연히 80이라는 값이 메모리상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스코어라는 식별자는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면, 즉 원시값을 갖고 있는 변수에 할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현재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카피를 합니다. 즉 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복사를 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카피는
카피는 이 새롭게 만들어진 복사되어진 8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가리키게 된다 라는 얘기죠. 이때 주의를 하실 것은 둘 다 값은 80입니다. 80, 80이죠. 그래서 이 는이 3개에 있는 비교 연산자인데 타입도 같고 값도 같으면 true를 반환하죠. 자,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스코어와 카피를 비교해 보시면 true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80이라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값 80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변수 스코어와 카피의 값 80은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별개의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값과 이 값이 여기서는 같다고 나오지만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값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차후에 지금 카피 또는 스코어를 가지고 재할당을 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요. 아까 여기까지 살펴보셨고, 자, 여기서 스코어에다가 100이라는 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하냐면, 자, 볼게요. 자, 아까 살펴본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었어요. 그렇죠? 자, 스코어에 있는 80이라는 값이 복사가 되어져서 새롭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는 똑같은 값이지만 별개로 존재하게 된다. 자, 그때 이 스코어에다가 100을 재할당을 하면 현재 스코어가 여기 있었는데요. 100을 재할당을 하면 자, 이 값을 고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80이라는 숫자 값은 변경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100을 할당을 하게 되겠죠.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 재할당한 이 10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얘를 고치고 여기다 100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100을 저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는 이곳을 가리키고 있던 스코어라는 식별자가 새롭게 저장된 메모리 공간 이곳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카피가 가지고 있는 이 80이라는 것은 아까 이 값이 복사되어져서 이쪽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자,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별개의 값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별개의 값이죠. 따라서 재할당을 통해서 스코어의 값이 바뀌더라도 별개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별개의 값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원시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한다고 하더라도 복사가 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pass by value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값들로 존재하게 돼서 서로 그 두 개의 변수, 즉 이 경우에는 스코어 또는 카피였었는데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값이 변경되더라도 재할당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다른 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원시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객체는 어떨까요? 객체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객체를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했을 때 그 두 개의 변수가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변경을 하면 다른 쪽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객체도 같이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실제로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했을 때 꼭 이처럼 동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크마스크립트 스펙에 사양해요.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즉 원시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하면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되는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제조사, 예를 들어서 구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애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제조사에서 브라우저를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구현을 할 텐데,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구현에 따라서 실제 내부 동작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원시값을 가지고 있는, 자, 얘가 원시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80을 가지고 있었던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하면 이렇게 새롭게 생성을 한다. 카피본을. 자, 원래 요거만 있었는데 새롭게 카피본을 생성을 해서 할당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작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재 스코어만 존재할 때 80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카피에다가 스코어를 할당을 하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얘를 복사를 해서 새롭게 만들고, 여기서 카피가 얘를 가리키고 스코어는 얘만 가리키는, 자,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고 이렇게 할당을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식별자가 하나의 80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이 실행된 다음에 참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 카피, 콘솔 로그 스코어 하면 참조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할당을 했을 때입니다. 재할당을 했을 때는 원시 값을 재할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고치고 100을 새롭게 쓸 수는 없죠. 80은 변경 불가능 값이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재할당을 하면 다시 100이라는 새로운 값을 다른 메모리 공간에 만들고, 그리고 스코어라는 식별자가 아까는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곳을 바라보게 되는, 자,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값에 의한 전달이라는 표현, 이 표현도 뭐 에크마스크립트 스펙에 등장하는 그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른 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인데요. 이 용어도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흡사 원시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했을 때 실제 값이 전달된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값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메모리 주소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 식별자라는 거, 우리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간단하게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이 식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식별자라는 것은 어떤 값을 구별해서요, 어떤 값을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값이라는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식별자는요,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져 있는 어떤 값을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공간에 있는 어떤 값을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으려면 이 식별자라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값이 실제로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식별자 알아봤을 때 식별자는 사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값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 간단한 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 x가 식별자인데 이 x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사실 이 숫자값 10이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의 선도 어드레스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이 변수를 가지고 참조를 했을 때 이 10이 실제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 접근을 통해서 이 숫자 10을 꺼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자, 이 문은요, 원래 이 10이라는 리터럴에 의해서 메모리 공간에 숫자 10이 저장될 텐데, 그 10이라는 그 자체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 넘어가냐면 이 10이라는 숫자 값이 실제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에 선도 어드레스가 전달이 되어져서 이 X가 그 선도 어드레스를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식별자의 개념을 가지고, 자, 이 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가능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요, 지금 이 문이 실행이 되려면 일단요, 이 표현식, 식별자 표현식이 먼저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방식이, 자, 지금 현재 이 스코어를 평가해 보면 80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 80을 가지고 새로운 숫자값 80을 생성할 것이냐, 즉 복사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방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동작하게 된다면 할당 시점, 이 문이 실행되어져서 할당이 되어진 그 시점에는 두 개의 변수, 스코어와 카피가 기억하는 메모리 주소가 다르죠. 왜냐하면 복사를 해서 새롭게 생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식 우리가 나중에 살펴본 방식인데, 일단 할당을 할 때는 새롭게 만들지 않고, 즉 복사하지 않고 스코어의 변수값 80의 메모리 주소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2번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새롭게 생성해서 80을 새롭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소를 전달을 해서 이 카피가 가지고 스코어죠. 스코어가 가지고 있었던 주소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카피와 스코어가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게 하는, 자, 이러한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요, 값에 의한 전달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만약에 이러한 용어들이 에크마스크립트 스펙에 기재되어 있다라든지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없겠으나,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내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용어들을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이런 것이죠. 원시값을 갖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할 때 변수가 할당되는 시점이든지 혹은 두 변수 중 어느 하나의 변수의 원시값을 재할당하는 시점이든지,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점이든지 간에 결국은 두 변수의 원시값이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별개의 값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어느 한쪽이 재할당을 하더라도, 재할당을 통해서 값을 변경하더라도 원시값을 원시값에 할당한 변수인 경우에는 서로 간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좀 자세한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자, 원시값에 원시값을 갖고 있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더라도 그 두 개의 변수가 서로 하나의 값을 서로 고치고 영향을 받는 일은 전혀 생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서로 간섭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객체는 원시값과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따라서 객체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변수에 할당했을 때 서로
간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간섭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